요새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되게 광고 많이 하죠. 무삭제라고 하니까 치아를 하나도 안 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무삭제라고 믿고 치과를 찾아가셨다가 90%는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라미네이트를 하면 이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보철과를 전공한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라미네이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예쁘게 하자고 치아를 그렇게 많이 깎아야 되나,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과연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뭔가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말 그대로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고 라미네이트라는 세라믹 성분을 붙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는다 하면 너무 좋은 시술 같은데요? 치아를 하나도 안 깎으니까 이제 치아 손상도 없고 뭐 시릴 일도 없고 너무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저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 이제 마치 자기만의 이제 특수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모든 케이스를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광고를 하는 치과들이 좀 일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치과라든지 특정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전부 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치아가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앞니 사이가 벌어져서 틈이 있는 경우, 이제 뭔가가 작은데 크게 하기 위한 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치아를 깎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외소치라 그래서 앞니 바로 옆에 치아가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전적으로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저 작은 치아를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누구나 바로 뽐만 떠서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치아를 이제 고르게 만들잖아요. 라미네이트 치료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보면 앞니는 튀어나와 있는데 두 번째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치아를 바깥으로 빼주는 치료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깎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다 무삭제로 가능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니가 또 벌어져 있는 경우에도 무삭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앞니 사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하지 않고 앞니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치아를 안 건드리고 붙이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케이스에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치아가 작아져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치아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치아가 닳아진 분들도 있고, 또 치아 자체가 굉장히 토끼 이빨처럼 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다? 이건 덧붙이면 무조건 커지고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끼 이빨 같은 치아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틀어져 있는 치아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다, 그걸로 이제 환자분들을 오시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으면 무삭제로 해드리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치아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치아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필요한 상황에 이제 맞춰서 조금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라미네이트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라미네이트가 뭐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A, B 막 치과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걸 많이 이제 헷갈려들 하세요. 뭐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약간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보철과 의사면서 저도 이제 라미네이트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예쁘게 한다고 치아를 많이 깎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기 일단 사진을 보시면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라운 치료는 저렇게 치아를 뺑 둘러서 깎아서 저렇게 굉장히 치아를 많이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크라운 치료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 이제 앞니를 뭔가를 예쁘게 해야 될 때 저렇게 깎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다음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적어진 거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안쪽은 안 깎고 껍질만 깎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삭제량이 0.5mm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 부분, 치아 목 부분
부분이 이렇게 뺑글 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얹혀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0.5mm 정도 삭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에나멜이라는 그 껍질이 굉장히 얇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하고 나면 치아가 시리고 막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세라믹 같은 그런 보철물을 붙일 때 그 에나멜이라는 껍질은 이제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근데 안쪽에 있는 그런 덴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가 잘 붙지 않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미네이트를 할 때 안 떨어지게 하려면 그 덴틴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치아를 조금 깎아야 돼요. 근데 이 예전 개념에서는 그 치아 목 부분을 0.5mm 정도 깎는데, 그 치아 목 부분에 그 에나멜의 두께가 얼마인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 부분에 있는 그 잇몸 쪽에 있는 에나멜의 두께가 0.3mm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0.5mm를 깎게 되면 덴틴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고 그 부분에 접착이 안 돼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라미네이트에 대한 것들은 탈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치아를 조금 이렇게 깎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도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한번 고정관념이 있다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진화형 인간이라 뭔가를 배우면 좀 개념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실제 미니쉬라는 거를 자체를 제가 직접 가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을 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라미네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치아를 조금 깎거든요. 살짝 다듬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듬기 때문에 한 0.1에서 0.2mm 두께로 이제 라미네이트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목 부분을 깎아도 당연히 에나멜 위에서 한 0.3mm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만 이제 부드럽게 깎을 수 있고, 예전에는 얇게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 부분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얇게 만들었는데 진짜 0.1이면 정말 얇거든요. 0.5mm도 솔직히 얇아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툭 하고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약간 기술력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0.1mm, 2mm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치아를 그만큼 깎아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술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0.2mm 정도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굳이 많이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라미네이트보다 미니쉬는 조금 치아를 많이 안 깎네 이래서 약간 개념이 조금 많이 좋아졌고 조금 더 선호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라미네이트는 정말 붙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얇은 껍질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제 앞니 가운데 라인도 안 맞고 이게 울퉁불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탁 얹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잇몸 목 부분을 이렇게 0.5mm 정도 파가지고 선반처럼 딱 얹어지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약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깎았거든요. 근데 미니쉬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씹는 면 같은 경우는 치아가 닳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에나멜 두께가 한 2mm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치아에 이렇게 얹어지는 부분을 살짝 다듬어서 거기에 기역자로 해서 안착이 딱 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목 부분을 많이 안 깎아도 딱 얹혀져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쉬는 이제 삭제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0.1에서 0.2mm 정도 다듬는 정도로만 하고, 미니쉬 치료를 하면서 조금 이건 조금 다르다 느꼈던 게, 미니쉬는 이제 그렇게 얇게 깎기 때문에 이제 미니쉬를 할 때 마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해도 웬만한 경우에는 많이 시리지 않고, 물론 뭐 치아가 많이 틀어져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취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치아 배열이 괜찮은 경우에는 마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뭐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당일날 만들지는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임시치가 없어도 환자분들이 시리지가 않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치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는 앞니를 그렇게 깎아서 하는 건 좋지 않은 치료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적게 깎고 이제 환자분들의 뭐 컴플렉스, 변색이라든지 충치라든지 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개념을 바꾸고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 하면 안 좋은 인상만 있으셨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이빨을 하얗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쉬도 좀 비슷한 건가요? 보통 이제 라미네이트나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들은 심미 목적인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 하거나 뭐 인플루언서가 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라미네이트는 연예인들만 하는 치료,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니쉬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뭐 치아가 뭐 마모돼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치아가 금이가 있거나 치아가 색깔이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병적인 상태를 재건하기 위한 치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먹으면 치아
치아가 점점 닳아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예쁘고 동글동글했던 치아인데 막 많이 마모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충치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씹는 힘이 세다 보니까 금이 가기도 하는데, 미니씨는 앞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금니까지도 다 만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닳아져 있으면 높이를 높이기도 하고, 앞니 많이 닳아지거나 그다음에 잇몸이 많이 내려가면 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블랙 트라이앵글을 뭐 미니씨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시리거나 불편하거나 아픈 것들도 이런 미니씨로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놀랬던 게, 저는 단순히 그냥 예뻐지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치아를 안 깎고 레진으로 메꾸고 그 위에 이제 미니씨를 얹는 방법으로도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또 치아가 많이 닳아져가지고 막 이갈이가 심해서 이렇게 높이가 많이 낮아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올리려면 치아를 다 크라운을 깎아야 돼요. 그렇게 돼서 치아를 너무 많이 깎으니까 저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제 미니씨 개념을 접하다 보니까 치아를 최대한 안 깎고 그 위에 그냥 접착으로 세라믹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치아를 깎지 않고 간다고 하면 환자분들에게도 크게 손해볼 게 없고 더 좋아지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앞니도 많이 닳아있고, 특히 남자분들도 그런데 컴플렉스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얗게 하는 게 아니라 미니씨도 마찬가지로 약간 치아 색깔이랑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하얗게 원해서 하얗게 해드리는 거지 좀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심미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치아가 닳아지고 에나멜층이 없어진 거를 새로운 에나멜층, 인공 에나멜을 이용을 해서 붙여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이제 미용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빨리 뭔가 예쁘게 하고 싶다라는 조금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교정을 하면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런 거를 뭐 급속 교정이라 그래서 예전에 모치과에서 이제 치아를 막 다 이렇게 깎아서 이걸 교정을 대신에 이제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치아가 이렇게 많이 겹쳐 있고 틀어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아를 다 앞으로 빼면 입이 너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치아는 많이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치아를 거의 절반 정도 날리게 되면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예뻐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특히나 요즘은 투명 교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치를 막 많이 안 붙이고 앞니 같은 경우는 투명 교정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명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살짝만 다듬어서, 조금 이왕이면 뭐 라미네이트든 미니씨든 조금 가급적이면 자기 치아를 아끼는 방향으로 조금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이제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상황에 맞게 이제 치료를 들어가셔야 되고, 뭐 무삭제가 가능하시면 무삭제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삭제를 많이 해서 무조건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치아를 살짝만 다듬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라미네이트를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미니씨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